퇴직을 하고 나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수십 년간 일했음에도 퇴직금과 적금을 다 쓰고 나니 내 통장에 남은 건 고작 1,00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막막함이 밀려왔다. 평생을 계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앞으로 몇 년을 버티는 것조차 버거울 것 같았다. 하지만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였고 그 선택 이후에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열쇠가 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상호 씨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다. 그러나 자녀 결혼과 집 대출 상환으로 퇴직금은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남은 건 1,000만 원 남짓이었고 그것마저도 생활비로 쓰면 금세 사라질 상황이었다. 그는 돈을 쪼개어 자기만의 소득 만드는 자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재택 가능한 데이터 검수와 간단한 번역 일을 배웠고 1,000만 원 중 절반으로 중고 노트북과 장비를 갖췄다. 나머지는 교육비와 초기 생활비로 사용했다. 처음엔 하루 몇천 원에 불과했지만 1년 후 월 80만 원의 고정 수익이 생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쓸 때는 작은 돈이지만 나를 다시 시장에 연결시키는 투자금으로 쓰면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고. 두 번째 사례는 59세 박은영 씨의 이야기다.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 폐업했고 부채를 갚고 나니 남은 돈이 1,000만 원이었다. 은퇴와 동시에 수입이 끊겼지만 그녀는 비용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도심의 전세 아파트를 빼고 교외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를 생활비와 함께 사용했고 남은 1,000만 원으로는 집 앞 공터에 작은 텃밭을 꾸몄다.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해 식비를 절반 이상 줄였고 남는 농산물은 동네 장터에 팔아 부수입을 얻었다. 생활비를 절감하면서 심리적 여유까지 얻은 그녀는 돈을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확실한 은퇴 대비라는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이정호 씨의 경우다. 그는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살게 되었고 은퇴 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뿐이었는데 그는 이 돈을 마지막 집 만들기에 쓰기로 했다. 시골 마을에 오래된 빈집을 500만 원에 사서 나머지 돈으로 수리와 단열, 최소한의 가구를 들였다. 자급자족을 위해 빗물 저장통과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생활비는 기초연금과 마을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로 충당했다. 처음엔 외롭고 불편했지만 2년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많았더라면 이런 삶은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 세 사례는 공통적으로 액수의 한계를 전략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은퇴 후의 불안을 단번에 없앨 만큼 크지 않다. 그러나 쓰는 방식에 따라 그것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자본이 된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였으며 또 다른 이는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결국 은퇴 후의 설계란 큰 돈이 아니라 뚜렷한 방향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1,000만 원으로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가 남았는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묻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당신이 가진 돈이 적더라도 그것을 생활비로 태워 없앨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쓸지는 전적으로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의 시작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금세 사라질 돈으로 인식된다. 월급 생활자라면 몇 달치 생활비에 불과하고 은퇴자라면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의 비용으로 단번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규모다. 그러나 재무 설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 금액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자금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과 구조 변화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남은 돈을 생활비 보충에 쓰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당장 마음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작은 고갈 속도를 높이는 선택이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생활비로 쓰면 10달도 못 가 사라질 수 있지만 이를 생산적 자산으로 전환하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꼭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김상호 씨의 사례처럼 교육과 장비에 투자해 자신의 노동을 재가동하는 것도 생산적 자산의 확보다. 은퇴 후에도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수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출 구조의 혁신이다. 이는 단순한 절약과 다르다. 절약은 불편함을 감소하며 지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지출 구조 혁신은 생활 방식을 재설계해 필수 비용 자체를 낮추는 과정이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자급자족의 비중을 높이는 것,
고정 비용이 높은 활동을 저비용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은퇴 후에는 소득 창출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안 쓰느냐가 장기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 박은영 씨처럼 주거 이전과 생활 자급을 통해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남은 자금의 소모 속도가 급격히 늦춰지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여유도 커진다. 세 번째로는 생활 방식 전환을 통한 심리적 비용 절감이다. 돈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안, 두려움, 만족감, 자존감 같은 감정과 결합되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퇴 후의 금전적 불안은 종종 현실보다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정우 씨처럼 삶의 규모를 축소하고 안정된 생활 패턴을 만들면 비록 현금 자산이 적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젊을 때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무리한 지출을 반복하는데 이는 자산 소진 속도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을 운용할 때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첫째, 종잣돈의 소모 속도를 최대한 늦춰라. 둘째,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변동비를 유연하게 관리하라. 셋째, 사회적 관계와 소득 활동의 최소 연결고리를 유지하라. 이 원칙은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즉, 1,000만 원이든 억 단위든 같은 구조가 유지되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 또한 은퇴 이후에는 투자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투자에서는 수익률과 위험도가 중심이 되지만 은퇴 후 투자에서는 생활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더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소액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작은 부업이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산의 텃밭, 태양광 패널, 빗물 저장 시설은 금융상품보다 효율적인 투자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수익을 넘어 생활비 절감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이 적을수록 속도 조절을 강조한다. 초기에는 절대 전액을 한 번에 투입하지 말고 생활비 보완과 구조 전환, 소득 창출 시도에 분산해 사용해야 한다. 자본의 일부는 유동성을 유지해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일부는 소득 창출에 투입하며 나머지는 생활 구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3갈래로 나누면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자기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지출 구조, 필수 생활비, 건강 상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 10년 단위의 생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막연히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 이는 작은 금액을 더욱 빨리 소모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이다. 1,000만 원이라는 작은 자금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의 구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 지출을 줄이는 구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한 삶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은퇴 후 생존과 만족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돈이 적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가가 평생의 질을 결정한다. 이는 모든 은퇴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이며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